안녕하세요. 영동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자, 오늘은 카시트에 관해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석군, 벨트가 안 돼요. 벨트가 꼬여 있어요. 벨트가 안 당겨져요. 벨트가 안 늘어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의외로 설치에 관한 질문도 굉장히 많지만 벨트 쪽의 질문이 제가 봐서 한 진짜 40%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 카시트를 처음 만져보시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 벨트나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카시트의 벨트를 조절하는 방법을 오늘 이 악스키드 스핀키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 악스키드의 스핀키드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이 5점식 버클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다 조작하는 그런 구조나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쓰고 계시더라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베이비 하우스. 가장 먼저 카시트의 벨트를 조작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바로 카시트 내부에 다른 이물질이 있지 않는지. 최대한 카시트 주변에는 무언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벨트나 이 카시트 내부에 어떤 이물질이나 장난감이나 이런 음식물 같은 게 끼면서 조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카시트 주변, 특히 내부에는 다른 게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너 시트, 쿨 시트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전용의 제품을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리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최대한 벨트나 이런 곳에 꼬임이나 오조작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가지런하게 잘 정리해서 사용해 주시면 고장 없이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해 볼 부분은 벨트를 만지기 전에 5점식 버클이 대부분 이 오른쪽 왼쪽 버클을 하나로 포개어서 꽂게 되죠. 그래서 일단 먼저 아이가 타기 전에 버클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벨트가 꼬여 있지 않은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벨트를 꼬인 것을 풀어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벨트가 꼬인 것을 확인할 때는 꼭 버클을 일단 체결한 상태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꼬여 있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벨트가 꼬이지 않고 잘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 지금 같은 경우가 벨트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한쪽은 벨트가 그냥 올바르게 가고 있지만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걸 풀고 벨트를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버클이 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절대로 불량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이가 타고 내리면서 혹시 벨트를 좀 깔고 앉았거나 옷에 꼈었거나 특정 부위에 좀 꼈다가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버클을 아래로 일단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벨트를 딱지 접듯이 살짝 이렇게 반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 접은 벨트 부분을 버클이 이렇게 잡아먹도록 슥 위로 올려주시면 짜잔! 바로 앞으로 돌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버클을 채워서 이제 꼬이지 않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벨트가 꼬인 것을 잘 확인했다면 두 번째로 체크할 부분은 바로 이 헤드레스트의 높이를 알맞게 세팅해 두는 것입니다. 헤드레스트와 벨트의 높낮이가 같이 동시에 조절이 되는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사이즈에 맞게 헤드레스트를 미리 조절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급을 카시트 올바르게 태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맨 처음에 탑승을 할 때는 오히려 헤드레스트를 높여두고 아이를 탑승하고 낮추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여유롭게 아이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레스트의 높이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벨트를 늘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여분의 벨트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벨트를 쭉 따라가게 되면 모양이 다를 뿐 대부분 버튼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에 파여있는 경우도 있고 패브릭으로 덮여있는 제품들도 있는데 끈 안쪽에 버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주시면서 벨트를 늘려줄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벨트를 늘려주실 때 벨트 커버를 잡으시는 게 아니라 벨트만 잡아주셔야 합니다. 벨트 커버는 따로 이 카시트에 묶여 있고요. 안전벨트가 뒤로 쭉 이어져서 이 여분끈과 뒤에서 만나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벨트
커버를 잡아당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만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잡아당긴다는 느낌이 밑에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버클의 위쪽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벨트가 늘어나는 부분이 어깨 쪽에서 늘어나는 것이지 이 허리 쪽은 그냥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심화 버전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양쪽의 벨트를 같이 잡고 늘려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물론 한쪽만 늘려주시고 반대쪽은 사이즈가 맞게 맞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양쪽을 잡고 늘려주냐면 이 두 개의 벨트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로 이렇게 만나거든요. 그 클립에서 벨트가 한 클립에 만나고 그 클립이 이 꼬리끈과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쪽의 벨트만 너무 잡아당기게 되면 클립이 카시트 내부에서 특정 카시트 골격 구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희가 좀 벨트가 좀 이상해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벨트가 한쪽만 이렇게 과하게 늘어나 있고 한쪽은 안 늘어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늘려주실 때 양쪽을 잡고 늘려주시면 되고,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벨트가 지금 보시면 늘어났다가 이 벨트가 늘어나면은 위쪽 아이가 타는 부분이 줄어들고, 벨트를 늘려주시게 되면 여기 아래에 끈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 줄어드는 끈의 길이가 너무 짧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잡아당기게 되면 이 벨트가 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웬만한 제품들은 서비스 센터로 가야 되게 됩니다. 이 벨트를 다시 넣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고, 이 부분적으로 이제 만지려면 카시트를 아예 분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너무 과하게 늘려서 여분의 끈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이가 탔다는 가정하에 벨트를 줄이기 전에도 벨트가 줄어드는 곳은 밑에 허리 부분이 아니라 어깨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탔다고 가정을 하면 허리끈 부분을 먼저 좀 더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오존식 버클의 위쪽을 한 번쯤 잡아당겨서 허리끈을 타이트하게 해주신 다음 여분 벨트를 잡아당겨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벨트가 이렇게 잡았을 때 조임이 없고 어른 손가락 한두 개가 겨우겨우 들어갈 정도의 타이트한 느낌으로 벨트를 조여주시는 게 더욱 안전하게 아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카시트의 5점식 안전벨트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사용하시다가 좀 꼬였던 일화가 있으시거나 다른 경우에 좀 이렇게 해결했다 하는 경우, 혹은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는 방법이랑 푸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오, 근데 얘가 좀 세다. 오, 얘가 좀 물건이 좋아가지고 잘 안 꼬인다. 좀 싼 애들은 대충 놓으면은 애기가 잘못 깔고 앉으면 바로 꼬여요. 야, 꼬는 것도 쉽지가 않네. 반대쪽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카시트로 진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와, 미쳤다. 스핀키드는 제가 억지로 벨트를 꼬으려고 해도 꼬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